안녕하십니까. 이재호TV의 와이러니 아침 방송입니다. 29일 날, 지난 29일 날 아주 문재인 정권에서 대표적인 정치 보복의 두 개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판이 열렸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판은 법관 3층, 서관 3층에서 열렸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은 4층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왜 대표적인 정치 보복의 재판이냐고 하면, 저희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 재판에 참석을 해봤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를 검찰이 만들어낸 겁니다. 짜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야 되겠다는 표적을 세워놓고 이 표적에 맞는 기획을 다 해갖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잡아갔더니 재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심은 자기네 뜻대로 됐을 거예요. 1심 판사는 뭐. 근데 2심도 이제 어떻게 결말이 날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검사들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방청객들이 들어보면 저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뇌물죄를 입증해야 할 중요한 증인인 김백준 씨가 8번째 증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하고 재판장이 법원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겠습니까? 검찰의 진술 내용의 증명 능력을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으로 희생된 거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잡아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피의자를 내세워서 공소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피의자가 막상 증언에 법정에 와서 검찰 밀실에서 이렇게 멋대로 쓰고 한 거 말고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서 이야기해라 하니까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의 공소장이 틀렸다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2심의 재판 결과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의 재판 과정을 봐서 정말로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잡아 넣어놓고 지금 재판이란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4층에서 열렸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은요,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다. 공소 자체가 부적합하다. 그러면서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서 300페이지 넘는 공소장을 창작했다. 소설 썼다는 거죠. 소설에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니까 등장인물이 양승태, 박병대 이런 사람은 다 등장인물이죠.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관 생활 42년 하면서 판사만 42년 했으니까 4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검찰의 공소장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런 공소장 처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은 법률 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한 것처럼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그러니까 소설의 스토리, 줄거리, 주제죠. 주제는 이제 재판으로 온갖 거래 행위를 한 걸로, 뭐 신문에 다 그렇게 관제 언론이 얼마나 부풀려서 보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 거래는 온데간데 없고 겨우 휴야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으로 끝을 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거죠.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재판에 부당하게 뭐 온갖 거래를 해서 온갖 추악한 거는 다 저지른 것처럼 그동안 해놓고서 막상 기소한 골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것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태산이 울리는 것처럼 큰 소리 쳐놓고 겨우 쥐새끼 한 마리 잡았다는 거죠. 이런 거다. 용을 그리다가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게 밝혀지자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가지고 포장했다. 자, 여러분, 대법원장까지 한 분이 자기가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자기도 수없이 재판해보신 분이 재판에서, 재판처에서 양심이 어긋나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두 대법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뭡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가야 되겠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들 잡아가야 사법농단이란 말이 성립이 되고, 그래야 대통령도 잡아갔으니까 대법원장도 잡아가야 적폐청산이 된다 하는 표적을 해놓고, 이 표적에 온갖 기획을 다 해갖고 법정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정치보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도 지난날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5번이나 구속이 되어서 10여 년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30년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12년, 30여 년간의 군사독재 치하에서도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잔인한, 극악스러운, 극악하고 무도한 정치보복은 처음 봅니다. 재판은 정치보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 장악하고 검찰 장악하고 재판부까지 장악하잖아요. 최근에 보십시오. 불법으로 폭력 행사한 노조원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풀어주고, 경찰이 덜 풀어준 거는 검찰이 풀어주고, 검찰이 덜 풀어준 거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해서 풀어주는 나라 아닙니까? 사법부는 정치 도구화 되어서도 안 되고,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재판은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명심하십시오.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